오늘도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는 당신. 스펙 없고 경험 없다고 포기부터 하는 당신. 여기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기적의 자기소개서 비결이 있습니다.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도 취업 컨설턴트 우리 최연수 멘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최연수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너를 보여줘. 누굴까요? 일단은 남자분입니다. 네, 예금보험공사 일반행정 지원자네요. 한번 프로필을 볼게요. 네. 남성분이시고요. 취미와 특기가 헬스와 사진 촬영입니다. 네. 자격증으로는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고요. 경영학과를 2017년에 졸업 예정이네요. 네. 학점이 높아요. 와, 4점대입니다. 네, 4.0이고요. 네. 어학이 없어요. 그리고 경력으로는 한영회계법인 총무팀에서 메일링 업무를 4개월 동안 했고요. 네. 또 교육청 검수팀에서 서울 각 고등학교 재3 및 재직교사 호봉 검수를 3개월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분이 지원하는 곳이 예금보험공사인데요. 예금보험공사는 보험 원리를 이용해서 고객의 예금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준정부기관인데요. 네. 아무래도 좀 경쟁률이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원자 프로필에서 어떤 점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프로필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네. 이 지원자가 우리 예금보험공사의 지원 자격에 대해서 보셨는지 좀 약간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지원하신 분야가 일반 행정 부분인데요. 네. 이쪽은 지금 고등학교 졸업자만 이하로만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졸자이거나 아니면 지금 재학 중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게 될 경우에는요. 해당 직무에서 나중에 취소가 되나요? 네, 취소가 되고요. 만약에 고졸자만 뽑는다고요? 네네네. 나중에 밝혀지면 퇴사를 그러면 시키니까 일단 징계를 하게 됩니다. 지원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네요. 네, 지원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어떠한 자격 기준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것이 먼저 아닐까라는 생각이 지금 우선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땐 아직 취업을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지금부터 좀 힘내라는 말씀부터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직업 지원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 거 보면은 졸업을 앞둔 시점인데도 좀 갈피를 못 잡았다. 약간 이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될 것 같네요. 네, 이분도 아무래도 직무 선택에 있어서 좀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멘토님께 이런 질문을 보내놨다고 합니다. 아직 사기업인지 공기업인지 정확히 어느 직무를 써야 하는지 고민이 많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줬어요.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도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이제 공기업에 지원하려고 하는 걸 봐서는 안정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지금 우선 강한 것 같고요. 네. 그 전에 먼저 진행이 돼야 하는 것이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일을 잘하고 무슨 일을 좋아하는지 그 이후에 기업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 요새 많은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들어가서 적성 검사라던가 네. 본인이 잘 맞는 직무, 본인의 성향 이런 것들을 검사를 먼저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일단은 멘토님은 취업준비생 정말 많이 만나실 텐데 이게 만나시면은 혹시 직무 선택에 좀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서 어떤 좀 이렇게 멘토링을 좀 해주시나요? 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 본인을 알아야 된다. 그쵸. 그 다음에 주변에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활용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거? 지금 학생 같은 경우는 네?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정말 활용할 것이 많습니다. 학교에 가면 취업지원센터가 있고요. 그쵸. 전문 컨설턴트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대기하고 있고 가셔서 본인이 물어보시고 그리고 가면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많이 취하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 도움이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터디예요. 스터디. 네, 비슷한 지원자들끼리 모여서 함께 서로 봐주고 면접 자세 이런 것들 뭐가 어떤 부분을 더 준비해야 될지 네,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도 이어서 바로 확인해 볼게요. 회계사 공부를 했었는데 시험은 합격을 못하였습니다. 회계팀 직무를 쓸 때 이 점을 언급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어차피 떨어진 거면은 자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공부는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솔직히 외국 여행 간다고 준비하는 게 외국 여행 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멘토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아닙니다. 네. 말씀하신 거 보니까 네. 써야 될 것 같네요. 예. 왜냐하면 예. 맞습니다. 만약에 다른 것들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가능하면 떨어진 건 쓰지 않는 경우가 좋죠. 예를 들면
실패한 경험을 써라 했을 그쵸, 때는 그쵸. 좋지만 근데 지금 대내외 활동, 예? 어학, 수상 경력 아무것도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자격증도 없고요. 그 지원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느꼈던 점, 뭐 반성할 점, 앞으로 그를 위해서 노력하는 점들에 대해서 뭐 부각시킬 수 있다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소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는 자기소개서 내용이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멘토님과 함께 예금보험공사의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쓰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직무능력 소개서라는 게 있는데요. 항목을 살펴보면요. 네? 경험, 경력 활동을 하였던 조직, 단체, 모임, 본인이 맡은 주요 역할, 주요 수행 업무 및 성과,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해 본인이 기울인 노력, 행동, 성과로 인한 조직 기여 내용 및 기여 정도, 공사의 입사 지원 분야 업무 수행 시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을 1,500자로 쓰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1,500자로 써야 되는 게 특징이네요. 그것도 신기한 게 경력자들이 이렇게 쓰는 거지 신입에게도 이런 직무 소개 능력을 이렇게 쓰는 건 이게 되나요? 이게 보통? 네, 요새 네. 정말 우리 신입사원들도 써야 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통계에 따르면 네. 신입사원들 중에 거의 4명 중에 1명 꼭 27%가 1년 안에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빨리. 네, 그 이유를 보면 신입사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적성에 맞지 않아서 뭐 업무에 대한 내가 좀 불만족이라던가 근무 시간, 회사에 대한 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근데 인사 담당자 쪽에서 보면 네. 첫 번째가 뭐냐면 인내심 부족, 그리고 두 번째가 직업에 대한 의식 부족, 그리고 세 번째가 이상과 현실의 괴리, 그리고 성급한 취업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네, 막상 신입사원이 돼서 일해보니 다르다. 이거는 다 느껴야 되는 거고 지나가야 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지금 견뎌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 만들어진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면접 자세까지 다 해서 오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어떤지 검증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예전에 해왔던 경험들을 토대로 어떠한 사람일지, 어떠한 인성일지, 인내심은 어떨지에 대해서 예측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이 들어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지원자는 아직 학생이란 말이죠. 이 직무 능력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요령 좀 알려주세요. 네, 직무 능력 쓰라고 하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뭘 써야 돼? 네, 근데 지금 여기 지원자 같은 경우는 보면 예전에 일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지금 잘 풀어내고 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조직 내에 들어가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일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일과 중에 있었던 약간 이벤트 같은 소소한 얘기들도 소소한 얘기. 풀어내는 연습을 좀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이 직무 능력 소개서를 어떻게 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연초에 각 고등학교 재산 상태와 선생님들의 호봉에 관한 변동사항을 확인, 검수하고 수정하여 나이스라는 전산에 입력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저는 다른 교원들보다 늦게 합류하여 일의 흐름을 배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였고 다른 이들이 10일 동안 교육받은 것을 4일 만에 숙지하여 검수를 시작하였습니다. 검수는 각 고등학교에서 오신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며 일일이 모든 숫자를 맞춰보는 업무이기 때문에 빠르게 한다고 하더라도 한 학교당 보통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업무였습니다. 저는 교육청에서 한 업무 중에 반복된 업무는 그 포맷을 최대한 머리로 외우고 맞고 틀리고를 빠르게 체크하며 업무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2달 후 다른 교원 선생님들보다 같은 기간 동안 30여 개의 학교를 더 검수하였고 오차 하나 없이 일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금보험의 일반 행정 부분에 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다양한 경험으로 지니게 된 적극성과 그에 맞는 전문성을 빠른 시간 안에 갖추어 조직의 필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인회계사 시험에 낙방을 하였지만 단연간 공부하며 몸이 밴 숫자에 대한 안목으로 단 하나의 실수 없는 행정 처리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일단은 내가 일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그거에 기반을 해가지고 이제 직무에 관련된 능력을 지금 소개를 한 것 같은데 네. 뭐 잘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네. 잘 풀어 쓴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 멘토님께서 이제 보셨을 때는 어떠셨습니까? 자신의 직무 능력을 좀 잘 드러냈나요? 직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본인이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나타낼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이 있고
전개는 잘한 것 같습니다. 구성에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면 소제목이 없고요. 정확하게 본인의 직무 능력을 정리해주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쉽지만 보면 빠르게 검수를 통해서 할 때 대인관계 능력도 좀 보이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숫자에 대한 그리고 내가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직무 능력 관련된 부분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소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1급에서 이제 오타나 띄어쓰기 실수, 그 비문 같은 거 좀 없었나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더욱이 이제 공사 지원자라면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 좀 수정사항 있나요? 조직의 필요 부분이 되겠습니다라는 부분이 조금 어색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재가 될 것인지 필요한 한 부분으로서 자리를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구성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수 없는 행정 처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능하면 자기소개서 쓸 때에는 긍정적인 표현을 쓰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네. 실수 없는 보다는 완벽한. 꼼꼼하고 그렇죠. 완벽한이라던가 이렇게 해서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밖에 고칠 부분이 있다면 멘토님이 좀 조언을 해주세요. 네, 우선 내용의 전개 전체적인 건 구성, 소재는 좋은데요. 내용을 그냥 쭉 풀어놓은 상태예요. 아하. 그러니까 글을 쓰기 전에 어떠했습니다라고 해서 전개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구성을 좀 약간 맞춰서 포인트를 잡아서 내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그쵸, 얘기해주고 또 소제목이 지금 없죠. 소제목도 나중에 좀 뽑아주시고 포인트를 잡아주고 그 사례를 좀 약간 들어주시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가 어떠합니다라고 얘기해주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일단 소재 선택은 좋았으나 소제목을 좀 더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구성을 짜임새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자기소개서를 본격적으로 살펴봐야겠죠? 첫 번째 질문은 지원 동기입니다. 해당 직무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입사 후 계획을 기술해 주십시오. 네, 일단 회계사 시험을 준비했던 지원자가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쓰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행정 직무는 서류 확인과 결제와의 싸움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며 청계천 건너편에 있는 예금보험 식당에서 밥을 자주 먹었습니다. 또 자주 청계천에서 쓰레기 등을 줍는 봉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확실히 다른 기업의 사람들보다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기업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제가 입사를 하면 당연히 제가 맡은 업무를 빠르게 습득 후 업무가 손에 익게 된다면 저의 행정 업무에 맞는 능력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어 능력이 필요한 직무이면 종로의 많은 학원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저의 외국어 능력을 올릴 것이며 세무 회계의 능력이 필요한 직무라면 관련된 다양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맞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원 동기와 입사 후 계획에 대해서 썼는데 네. 약간 좀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좀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맞아요. 이 하겠다는 계획이 자격증과 필요한 뭐 공부를 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사실 이 입사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와닿는 내용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좀 아쉬운 점이 많은 내용이긴 합니다. 네. 우선 지원하게 된 동기부터가 밥을 먹다가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웃는 거를 보고 그냥 그게 좋아서 웃는 기업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왔다라고 지금 지원을 했는데 인사 담당자분이 보면 좀 당황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외국어 능력이 필요한 직무이면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가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직무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를 위해서 준비해온 것을 바탕으로 자기소개서에 풀어냅니다. 근데 지금 이 지원자 같은 경우는 내가 필요하다면 나중에 할게요. 그렇게 하게 된다면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약간 그냥 봉수표를 던지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최우선입니다. 취득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겠습니다라는 의지라면 지금부터 당장 시작해서 우리가 프로필부터 채우는 것들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질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죠? 삶에서 겪었던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문제를 창의적인 생각과 상상력을 통해 해결한 사례를 기술해 주십시오. 요즘 이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일단 상상력과 그 상상력을 해결한 사례를 들라. 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런 질문이 좀 추세예요. 저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네. 이런 질문 좀 많이 하죠. 그리고 실제로. 네, 많이 네. 합니다. 그리고 창의력이 나오면 모든 사람들이 긴장을 해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창의적인 창의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뭔가 아티스트가 가져야 될 창의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아니라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소소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펜이 필요한데 펜이 없어요. 네. 그러면 당장 나는 뭘로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네. 그러면 그냥 없이 한다. 이면 진짜 창의력이 없는 거고요. 그쵸, 그쵸.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생각들을 한다면 거기에서 창의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창의력인 문제가 나오면 내가 지금 창의력이 없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다른 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 네네.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창의적인 것들이 갖추고 맞습니다.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 나는 창의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네. 자신을 뒤돌아봤을 때 잔머리 기가 막히게 올리거든요. 그거 다 창의력이에요. 예. 그렇죠. 절대 우리나라에 창의력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썼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2009년도에 저희 집은 아버지의 빚보증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성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대학교를 입학하게 된 연도이기 때문에 돈이라는 문제가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군대 가기 전에 2년 가까이 영어 과외를 고정으로 하고 방학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하여 학비와 용돈을 충당했습니다. 그리고 군대에 갔다 와서 어학연수 같은 것을 가고 싶어 경비를 알아보았지만 제 능력 밖이라서 포기하고 있는 찰나에 워킹 홀리데이라는 제도를 알게 됐습니다. 바로 준비하여 호주로 가서 일자리를 구하고 교회에 가면 언어 교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친구들과 영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막바지에 문득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제 동생도 평생 해외여행을 못 해보았기 때문에 동생에게 호주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마트에 납품되는 과일과 채소를 패킹하고 집에 와서 2시간 자고 낮에는 고등학교 청소를 하고 4시간 정도를 자고 다시 새벽에 나가는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아 동생과 함께 호주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직면한 돈이라는 문제에서 창의적 발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지만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야, 착실합니다. 일단은 뭐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 가서 아르바이트 한 돈으로 또 동생과 함께 또 호주 여행도 하고 심성이 올바른 분 같네요. 네. 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우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한 굉장히 좋은 소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상력과 창의적인 창의력을 발휘해서 해결한 사례를 기술해 주십시오라고 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문제가 직면했을 때 그냥 한국에 머물러 있는 거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나중에 마지막으로 얘기했죠. 창의적 발상으로 일을 처리하진 않았지만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해요. 굳이 이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네,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할 필요 없는 말이죠. 네, 오히려 차라리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서 낙심하고 있을 때 나는 몸소 움직여서 방법을 찾고 해외로 나가서 진출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발휘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렇죠. 네, 이번에는 저희가 나설 순서죠. 네, 재환이와 도미의 B급 B급 처방전. 처방전. 네. 제가 먼저 말하겠습니다. 예, 예. 저는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났는데 아하. 그중에서도 좀 네. 아무래도 의식의 흐름에 따라 쓴 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스타 원칙에 입각해서 글을 쓰라는 조언을 좀 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그 원칙을 이렇게 기억해서 하면 글이 좀 더 이렇게 짜임새 있게 읽고 싶게 써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재한 씨는 어떤가요? 저는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획일화된 표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 명언을 좀 빗대 말하고 싶은데 네. 이 달이 빛난다고 말하지 말고 깨진 유리 조각에 비친 한 줄기 빛을 말하라. 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네. 달이 빛나는 게 아니라 유리 조각에 비친 저 빛의 모습을 보아 막 이런 그 묘사 능력 있지 않습니까? 네. 살짝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멘토님 들으셨는데 어떤가요? 저의 의견. 네, 유재한 MC는 네네. 오늘 연금술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표현력이 너무 좋으시고요. 저도 들은 말입니다. 네, 명언 중에 하나라서. 네. 네네. 은유를 되게 잘 써주셨는데 지금 이 내용들이 쭉 전개가 되는데 두 분 중에 한 분 선정을 해야 되는 건 아니요, 꼭 하시진 아니죠? 않으셔도 됩니다. 네네. 두 분을 잘 합쳐서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 소제목에 그렇게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관심을 끌고 호기심을 일으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원자가 글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 원래 많이 안 써보신 분 같아요. 네. 일기 쓰듯이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데 스타 기법을 활용해서 정확하게 내용이 전달이 될수록 해준다면 좋은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모의 면접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멘토님 질문해 주세요. 네, 질문하겠습니다. 네. 먼저 질문 드리면 네, 제가 먼저 대답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외 활동이나 어학도 없고 예.
수상 경력도 전혀 없는데 취업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취업에 대한 의지를 저희 학점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일단 모든 다 같이 이것저것 건드려서 하나도 못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전체를 잡으려다가 다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제 학점부터 해놓고 자격증은 매 연마다 시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학점은 제가 가진 4년밖에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 학점을 완벽히 갖고 나서 자격증 공부를 하고 또 토익 공부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지금은 점수가 없는데요. 곧 금방 점수가 생길 계획입니다. 왜냐면 저에게는 매 연마다 시험들이 있으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우선 굉장히 센스가 좋으셔서 감사합니다. 면접관에게 뭐 아주 베스트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좋은 네네. 답변을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점이 네네.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신 점도 매우 네네. 좋았습니다. 네네. 근데 이 다음에 후속 질문으로 그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압박 면접, 그렇죠. 압박 면접. 네. 다른 지원자들은 학점도 좋고 똑같은 시간 동안 네. 본인이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그쵸. 경험도 많고 수상 경력도 많고 네. 대내외 활동도 많습니다. 그래서 네네. 어학점수도 굉장히 높은데 네네네네. 그럼 그분들에 비해서 본인의 역량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되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조금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보다 좀 더 감성적이고 좀 더 남들을 이해할 수 있는 저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빚이 아버님이 있으셨는데 제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하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또 돈도 모으고 또 외국을 갔을 때 남들은 다 어학연수 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워킹 홀리데이를 가가지고 가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저의 그 개인적인 사정이지만 그래도 이런 곳에서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 생활력을 제가 가졌다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들과는 충분히 직업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답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다음에 압박 질문이 들어와도 잘 네. 진행을 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만큼 지금 지원하시는 분도 지금 우리 답변해 주신 것처럼 미리 내가 어떤 마인드인지를 확실하게 갖고 있다면 어떠한 질문이 들어오더라도 흔들리지 네. 않고요. 압박 면접 같은 경우는요. 거기에 변명을 하기 시작을 하면 계속 꼬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정하고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맞습니다. 얘기해 주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인정. 인정,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 해주세요. 네,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원한 동기가 뭐 직무나 기업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없고 단순히 철밥통이기 때문에 지원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의 실제 지원 동기 맞나요? 말씀하신 대로 뭐 소위 철밥통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공사라는 직무가. 제가 자기소개서에도 기술을 했지만 저희 집이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졌던 적이 있어서 아무래도 제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중점적으로 두고 기업을 선택한 측면은 솔직히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안정적인 만큼 저도 더 안정적인 실력을 갖춰서 더 안정적이게 회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가 되겠습니다. 아우 역시 답변 너무 잘하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뭐라고 드릴 말씀 없습니다. 네, 베스트입니다, 베스트. 네. 너무 좋습니다. 단어에 비문조차 없습니다. 이게 아나운서라. 세상에 네. 그렇죠. 따로 뭐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 네. 너무 답변 잘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얘기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답변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마지막 질문 네, 해주세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네. 떨어지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회사 지원하죠, 뭐. 라는 것은 이제 예능이고요, 그렇죠. 사실은. 네. 만약에 떨어진다면, 아쉽게도 이 길이 제 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회사에 맞추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더 저가 이 회사에 맞출 수 있는 능력들을 개발 후에 다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예, 예.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다 너무 잘 대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신다면 면접 때 잘 통과하실 거라고 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멘토님께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하네요. 네. 뭘까요? 이 사기업 중 은행권에도 관심이 있는데 이 증명사진 찍을 때 무슨 색 넥타이가 좋을까요? 라고 이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분은 아무래도 진짜 의식의 흐름대로 좀 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일단은 뭐 넥타이라 보통 파란색 많이 하죠. 검정색도 좀 많이 하고 네네. 화려한 건 좀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은행 복장은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은행, 뭐 네네. 공기업도 그렇고요. 일반적인 사기업도 보통 보수적인 편입니다. 물론 직무에 따라서 디자이너라던가 이런 쪽은 다르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아까 뭐 파란색 얘기 많이 하는데요. 많이 하더라고요. 파란색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좀 톤이 낮은 짙은 코발트 네이비, 블루. 네, 코발트 블루, 네이비 컬러, 네이비. 예, 그런 톤으로 하시고 그냥 단색으로 가면 밋밋합니다. 거기에 얇은 스트라이프 선이 이렇게
가로로 들어간 정도, 연하게 들어간 정도가 너무 칙칙하지도 않고 네네. 그래서 신뢰감을 주는 단정한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이 스트라이프가 좀 들어가야 오히려 더 단정해 보이더라고요. 그냥 단정하면은 밋밋하거니와 뭔가 반항적인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반항적이기까지요. 아,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저도 네. 의식의 흐름대로 좋은데.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질문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이 증명사진 찍을 때 네. 배경부터 또 옷, 그리고 여자들은 메이크업, 뭐 표정까지 정말 사진 한 장 찍으려고 엄청난 시간과 공을 들이는데요. 그렇죠. 멘토님께서 이렇게 증명사진 찍을 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우선 조언을 좀 드리자면 아까 전에 넥타이 말씀드렸을 때 제가 정답인 것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정답은 아니고요. 네. 뭐 그런 게 좋다. 또 예를 들면 짙은 뭐 붉은색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우선 중요한 건 본인에게 맞는 이미지인지가 우선시 돼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얼굴 톤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되고요. 단정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장을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하셔야 되고 메이크업을 너무 화려하지 않게 하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고 이러한 기준들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사진 촬영하셨으면 좋겠고 네. 또 하나 포토샵, 과도한 포토샵은 안 절대로 됩니다. 금물입니다. 네네. 만약에 사진이 너무 잘 나와서 통과를 했어요. 면접 보게 되면 오히려 마이너스 점수를 받으실 수 있다는 실망하죠. 점. 네. 그러니까요. 적당한 포토샵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직무 능력을 중요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직무 능력이란 단어도 그렇고 이게 쓰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다고들 하거든요. 근데 대학 생활에서 어떤 경험을 좀 직무 능력과 이렇게 같이 표현을 하면 좋은지 뭐 경험도 어떤 걸 표현하면 좋을지 이런 것도 조금 이렇게 좀 잘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직무, 기초 직무, 뭐 직업 능력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직무 능력이라고 굉장히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예를 들면 동호회 활동을 했다던가 동아리 활동을 하면 내가 그 안에서 조직의 리더가 되어 리더십을 발휘했다던가 아니면 총무를 하면서 내가 꼼꼼한 능력을 발휘했다던가 아니면 그 동아리 내에서 일원으로서 내가 서포트하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했다라고 해도 풀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래서 활동을 좀 많이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생활 속에서 했던 내용 중에 내가 어떠한 역할이었지, 내가 뭘 했었지 이런 부분들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공사 입사 준비는 대학교 초년생부터 준비를 할 정도로 굉장히 경쟁률이 높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 공사 입시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뭐 경험이나 도움되는 자격증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자격증도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공고 나온 거 보면 예금보험공사 같은 경우는 모스 자격증 같은 것들이 우대해준다라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 회계사라던가 관련된 전문 자격증을 따놓으시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들 많이 나와 있고 요새 공모전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한번 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쓴다거나 네. 면접을 볼 때 어필을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금보험공사 일반행정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작성법은 물론 또 이력서에 붙일 증명사진, 면접시 태도까지 종합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이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 감사합니다.